영등포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등포 구청장 선거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손용일입니다. 오늘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인준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영등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등포 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맺은말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질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 종료 시간 2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의 바탕화면이 녹색으로 변하고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는 타이머의 바탕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5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양창호 후보입니다. 네, 무소속 조기령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춘수 후보입니다. 정의당 정재민 후보입니다. 네,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양창호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영등포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구청장 후보 양창호입니다. 저는 지난 2차례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구청장은 정말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우리 구민이 한 표 한 표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두 번의 낙선을 통해 가슴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면서 편안한 구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는 신길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곳에 개발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저 양창호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소속 조기령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영등포 구청장 후보 조기령입니다. 저는 8년 동안 민주당 소속 구청장으로 구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는 상을 6년 연속 받았습니다. 4년간 대통령상을 포함해서 340개 넘는 상을 받은 만큼 성실하게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선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80년대 중반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뿌리 당원으로 당에 헌신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해 누구보다 앞장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저 조기래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일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영등포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구청장 기호 1번 최현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대한민국 품격이 올라갑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영등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도자의 안목과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구청장에 따라 주민의 삶, 영등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을 배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을 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 영등포의 밝은 미래를 보증하는 환상의 삼각편대입니다. 2시간여 동안 토론이 진행됩니다. 네, 다음 자유한국당 김춘수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자유한국당 영등포 구청장 후보 기호 2번 김춘수 인사 올립니다. 영등포 구민과 함께 신호애락을 같이 하며 42년 넘게 영등포를 지켜온 김춘수입니다. 도시 환경이 아쉽습니다. 곳곳마다 중공업 지역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안 돼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구민들의 원성,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영등포를 떠나는 학부형들의 원성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서울시의회 삼선 의원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의 시정 경험을 되살려 김춘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눈에 보입니다.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김춘수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영등포에 품격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성장해온 김춘수 구청장으로 믿음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정재민 후보 기조연설하시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구청장 후보 기호 5번 정재민입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시민운동을 10년 동안 하면서 배운 것은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도 망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등포 양평동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면서 매형 굴뚝을 학교와 주택가 한가운데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악했지만 영등포 정치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주민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학교 앞에 매형 굴뚝이 올라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을 만났고 설계 방법을 바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가 전혀 다른 정치를 만듭니다. 이제 시민과 함께 지역을 바꿔온 후보 정의당 기호 5번 정재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순서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총 2가지입니다. 먼저 중공업 지역의 활용 방안과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넓은 중공업 지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서울 전체 20제곱킬로미터 중 5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서 원래 양평동 등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은 물론 건축 시 불리한 용적률 적용과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래형 복합 산업 공간으로서의 개발이나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등 최적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답변은 무소속 조기령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먼저 1분 30초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 중공업 지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전체 면적 중에 중공업 지역이 22.3%, 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공업 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주거와 산업 기능의 훈제로 주거 환경에 침해받고 있고 특히 주거 기반 시설의 부족한 사항입니다. 중공업 지역 도시 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산업 기능에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된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거와 산업의 훈제로 발생하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부 체납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존 도시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영등포가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의 중심지로 역사적인 장소와 건물 등이 남아 있는데 이들을 정비해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도시 공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인일 후보 답변하시죠.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 총량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해제를 포함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향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등포의 중공업지대, 특히 물레, 양평의 공장지대는 현재 7, 80년대 이후 2차 산업으로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 등 끊임없는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저는 경인로, 물레동 등 일대를 핀테크 등 구로 디지털 단지를 뛰어넘는 미래 4차 산업 특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에 구청장 직속으로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예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지역 주민 대표와 업계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상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춘수 후보 네, 답변하시죠. 후보자들께도 동일한 내용일 거예요. 영등포구 중공업 지역은 물레 양평뿐만이 아니라 당산동, 영등포동의 지역이 분포되어 있으며 차지하는 면적은 5.03평방킬로미터로 그 비율이 영등포 면적의 20.64%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공업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선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 후 중공업 지역에 대한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위 지역에 내에 있는 대선제분, 서양물류센터, 한전부지 등 중공업 지역 내의 공장 이적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지의 첨단 산업과 업무, 주거, 문화 등 도심 기능으로 손색이 없는 최적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정재민 후보 답변하시죠. 예, 앞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중공업 지역 해제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공업 지역 해제 이유가 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중공업 지역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국토부에서 정한 총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후보가 권한받기 일을 하겠다고 허황된 공약을 내거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지금도 중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정말 괴롭히는 것은 중공업 지역의 분진, 소음, 교통안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급히 다루지 않으면서 왜 중공업 지역 해제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십니까? 영등포 중공업 지역인 물레동 일대는 예술창작촌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철공소 위층에 예술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낙후된 철공지대가 이제는 예술과 감성을 느끼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중공업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트 패킹 지역처럼 양평동, 단산동의 중공업 지역 문제도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적극 만들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양청 후보 순서입니다. 네. 네, 우리 영등포구의 중공업 지역은 양평, 물레, 당산, 영등포 등에 소재해 있고 우리 영등포 중공업 지역은 인근 구로 중공업 지역과 달리 산업 단지는 없고 주거 산업 혼재 지구와 주거 기능 밀집 지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중공업 지역 규제가 구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중공업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으로 줄기차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쏙 시원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2030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해서 전체 중공업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입장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공업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 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급하게 용도 지역을 조정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공약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없다 보니까 결국 토지를 소유한 기업이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청과 논의해서 조선 선제 같은 갈등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레동엔 롯데상강 부지가 갈등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영등포동에는 농협 건물이 또 갈등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 발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자께서는 선거에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의견을 듣는 민의 수렴도 중요할 것입니다. 임기 중 지속적인 민의 수렴과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으로 그 두 분으로부터 소통 정치를 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전 폐쇄 등을 결정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오롯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로 민원을 실시간 처리하고 내부 정책 회의 등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신 제가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여기 계신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 공약으로는 구청장 직속으로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회를 둬서 주민들과 함께 영등포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 1번가를 신설하자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가감없이 구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 신문고를 신설하여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만사소통 1번지 영등포. 네, 다음 자유한국당 김준수 후보 답변하시죠. 먼저 구민이 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정 철학은 늘 구민 참여와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구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자신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실을 항시 개방을 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구청 1층 내에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의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 민원의 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주 1회 정례적으로 매주 영등포구의 주요 이슈나 현안 사항을 레터 형식의 구정 메모를 통해서 영등포구의 구청 홈페이지를 띄워서 구민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민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구청장 직속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어르신, 학부모,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국민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정재민 후보. 네,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영등포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양평동 일대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 양평 유수지 축구장 건설, 그리고 조선선제 물류센터 신축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안의 공통점은 바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뒤늦게 그것을 알고 갈등이 극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잘못입니까? 영등포 곳곳은 주민들과의 불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고 고작 10여 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수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정재민은 행정의 불통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영등포구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주민이 의사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가 되고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과 삶에 대한 문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구청장 일정을 매일 공개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핀란드형 시민 입법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양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상적인 여론 수렴과 민원 유발성 정책 수립 시에 여론 수렴 정책의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적인 여론 수렴 정책으로는 먼저 핵심 구청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를 상설화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수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 세대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동일 세대가 의견 표출을 자유롭게 하고 이것을 구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등포 비례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특별조들을 둬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유발성 정책 수립 시에 행식적인 의견 수립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수립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2010년 재물포 터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구청 기획사항실 지하에 기업 관련자들만 앉아서 주민공청회라는 그런 행식적인 요식 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의도에 상당한 주민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방상 이동의 조선 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여론 수렴을 하였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나중에 반대를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기업의 편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요식 행위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구청장이 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론 정책을 수렴해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조기룡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010년 구청장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동장실을 주민 사람방으로 바꿔 주민들과 소통의 길을 열었고 현장 행정으로 국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하였으며 구청장실 옆에 직속 민원실에서 민원인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는 누룽지 데이트를 통해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직속 민원실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영등포구가 민선 5기 6기 동안 이뤄낸 성과는 그런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추구했던 열린 핵심 행정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은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방식, 현장 행정과 발로 찾아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겠으며 지역사회 민간 협치회를 중심으로 미래백년을 위한 의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협치 구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시 재생화 상황을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확대하겠으며 마을 장터를 지속 추진하여 정이 흐르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소통이 원활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등포 구청장 선거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행은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한 후에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답변을 하고 이어서 보충 질문 및 보충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질문 시간은 30초, 최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준수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네, 시작하시죠. 영등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인터넷 강의 사이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왕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 원어민 영어 교실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의도 MBC 기부 체납 부지에 청소년 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20개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3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을 지하로 연결해서 지하철 5호선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활한 여의도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남부도로 사업소 부지에 체육문화시설을 건립과 신안산선 복선 전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와 양평동에 연결하는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품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안양천변에 있는 축구장, 어린이 야구장 등 체육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마을버스 요금 50%를 지원하고 구청장 직속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를 증차하고 미세먼지 측정소를 추가 설치할 것이며 학교, 경로당,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영등포역 주변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김준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검증을 할 텐데요. 질문 시간은 30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영등포구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제물포 터널 건설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 후보님께서는 서울시의회 8대 건설위원장이셨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보고도 받으시고 행정감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매형 굴뚝이 주민들 모르게 학교 인근 주택가 한가운데 나오게 설계가 됐었는데요. 이것을 후보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물포 터널 지하 공사 당시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또 서부간선 도로의 시행 당시에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네, 답변 다 네, 하신 건가요? 답변 끝났습니다. 네, 정대근 후보 보충 질문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최근 한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2번 개최되고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종식,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수 후보님이 속한 자유한국당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보다는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춘수 후보님도 자유한국당 당론과 같은 입장이십니까? 네, 김준수 후보 남북 답변하시죠. 네. 답변할까요? 네네, 예, 1분입니다. 북미 회담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 후보는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그것이 과연 국민 민생 현안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보다 더 민생 현안 문제도 같이 겹들여서 국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 그냥 독주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고 국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해서 북미 회담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구청장으로서의 오늘 토론회와의 그 관계는 좀 상반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양창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선거 후보자는 예비 후보 때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거 때는 책자형 선거 공고물을 발송합니다. 김춘수 후보 공약을 보면 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없던 공약들이 책자형 선거 공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구청장 출마할 때 사실은 다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공약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이 바뀌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본선거 홍보물에 새로운 공약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할까요? 네네. 공약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후보자 개인의 어떤 의견과 보다 더 영등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차관이 있다면은 더 좋은 발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비 후보 때의 공약, 본 그 후보 때의 그 공약, 영등포 구민이 원하는 차관 사항을 예비 후보 때 생각했던 어떤 차관 사항과 변할 수 있는 그 좋은 사항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후보님들이 내세운 공약이라도 김춘수는 구청장이 된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네, 양창 후보 추가 질문. 예, 그런 점은 미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다른 후보의 공약 뺏기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 공약 중에 대림동에 국제고를 공약했다가 최근에 본선거 홍보물에는 대림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공약을 보면 대림국제고는 국제고대로 만들고 또 대림동에 중고등학교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되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 신설은 영등포 구청장의 재량이 아니죠. 구청장이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서 입안을 했을 때에 대림중학교를 요구했을 때는 대림중학교였던 방향으로 추진하실 거고 또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했을 때는 국제고등학교 추진할 수 있는 그 구청장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기룡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우리 김춘수 후보님께서 맹풍교육 특구에 이제 영등포에 대해서 공약지에 이제 나왔는데 신길중학교 2019년 조기 완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도 아직 안전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고 좀 너무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길중학교 예산은 2018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7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교육청 계획안에는 금년도에 잘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되면서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공약집에 보면은 그거에 그 2019년도 완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대해서는 여의도 그 청소년 센터 건립에 대한 MBC 사업 기부 천합 부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오셨는데 지금 지금 기부 천합 현황에 대해서 지금 방향에 대한 네,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중학교 문제는 신길중학교 2019년도 네. 아니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 계속하십시오. 네. 네, 기부 체납 시설 용도는 여의도 MBC 기납 체납 시설에 해서 영등포구에 이제 기부 체납이 됐죠. 체육관 건립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과연 여의도 주민들이 MBC 사옥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구청장이 된다면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최현일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김춘수 후보님의 그 영등포역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점상 정비나 어떤 그 환경 저해하는 건물 정비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그 영등포 구민들이 한결같이 염려하는 영등포역 주변 환경이에요. 날이 갈수록 노숙자가 늘어나고 또 역전 앞에 포장마차가 질서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등포 역전 앞에 메모드의 그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데도 아직까지 율락과 사창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문제는 영등포 포장마차를 제거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장마차를 정비화시키자는 얘기예요. 우리와 동일한 동작구의 포장마차가 학원가가 늘어서면서 엄청나게 요란하게 혼잡스럽게 있었습니다만은 깨끗한 정비하는 상태로 해서 정비가 돼 있고 또 율락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되더라도 관권을 동원시켜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관이 주도해서 또 영등포 구청장이 된다면은 민과의 어렵고 힘든 포장마차 주민들, 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절대적인 협의라도 환경 정비를 우선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현 후보님, 예, 추가 질문.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동의와 소통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을 통해 이제 동의를 구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우선 중요시된다라고 한다면은 포장마차의 그 내용을 볼 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인들을 대표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생계에 관련돼 있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생계적인 차원에서 심도 깊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많은 접촉을 하느냐, 그대로 방심할 것이냐. 본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면은 이거는 방관과 방심의 상태가 아니라 소통을 해야 되죠. 접근을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환경 문제도 생계의 어떤 문제도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김춘수 후보 공약 검증은 마치고요. 예, 다음 정의당 정재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재민 후보, 네, 2분 동안 공약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의당 구청장 후보 기호 5번 정재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등포를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청장, 시의원, 청와대 행정관 하실 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 정재민은 영등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선결 과제로 영등포를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렴이 정의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25위, 전국 69개 구 중 68위로 영등포구 청렴도는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살기 좋은 영등포가 가능하겠습니까? 청렴도 꼴찌인 영등포에서 사업을 추진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관광성 해외 연수를 근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이 정의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5대 강력범죄의 경우 영등포구가 서울시 평균 2.2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카메라 신고 건수가 영등포 주요역, 대림, 신도림, 당산이 10위 안에 듭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제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상업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전수조사하고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정의입니다. 영등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최소한 영등포가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박정희 흉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저는 영등포 시민들과 함께 적폐의 상징인 박정희 흉상 대신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습니다.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정재민 후보의 공약을 이제 다른 후보들께서 검증을
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창호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예. 정재민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여성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를 보면 2012년 5,900여 건에서 2015년 9,400여 건으로 약 60% 증가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16년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서울시 강력범죄 피해자 90%는 여성입니다. 이에 대해 정재민 후보는 서울시 여성 피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등포구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그렇고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은 그 부분을 송곳으로 찌르거나 본드로 막는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두려워서인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상업시설, 저는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전수조사하고 영등포구가 이 가게는 불법 촬영 카메라가 없는 가게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5대 안심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그리고 안심 택배, 안심 화장실 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하시죠. 예. 그 정재민 후보의 공약집 중에 조선 선제 건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서울시 갈등 조정관 회의 우리 당산 이동에서 있었죠. 그때 유원 2차 아파트 주민과의 구두로 공약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최현일 후보도 그렇게 구두로 공약했고 최현일 후보는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입장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현일 후보님이 입장이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일단 그 자리에 양창호 후보님, 양창호 후보님, 김춘수 후보님, 저 이렇게 3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처음 설명회 갈등 조정관 회의 때 최현일 후보님이 오셨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후보님들이 다 이번 조선 선제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렸던 것입니다. 최현일 후보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으로 답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기령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자, 우리 정재민 그 후보님께서 청렴도 꼴찌 영등포 참 저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등포에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340개 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청렴도 전국 1위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청렴도 평가 1위 했던 보셨죠. 그런데 네, 후보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답변하시죠. 아니요, 제가 질문 답변하는 30초 하시고요. 시간입니까? 이제 정재민 후보께서. 예, 저는 사실 영등포 지난 역사를 보면 매우 부끄럽습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민선구청장들이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인사천탕 등으로 다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그중에 2분은 구청장을 중간에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기령 구청장님이 새로 5, 6기 구청장이 되셨고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렴도가 전국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불명예스러웠던 영등포를 청렴도 1위로 만드신 적이 있는데 8년 동안 영등포를 집권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청렴도가 다시 전국 꼴찌가 되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30초 또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지난해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영등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나 얘기가 되다 보니까 권익에 매일 건축 민원만 해도 연 1,8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이렇게 평가를 잘 못 받은 거. 그래서 모든 일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공개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격려 한번 네. 해주시면 더 좋을 네, 정재민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영등포구를 37만 영등포 구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영등포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가 저는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후보로 나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지금 불명예스러운 영등포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영등포에서 구청장, 구의원들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해결하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 저 정재민이었습니다. 그런 정재민이 다시 영등포를 청렴도 1위의 도시로 만들고 구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최현일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정재민 후보님의 앞서가는 공약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공보물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특히 뭐 구립,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 등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공약이 있는데요. 관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조기령 후보님도 반려동물 공약을 공보물에 실었던 걸 보고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일단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가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인들이 편하게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도시 안에서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직접 직영하는 반려동물 보호소를 설치하고, 그다음 길고양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길고양이들의 중성화를 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점점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일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아까 뭐 다른 후보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청렴도 조사요. 서울시에서 꼴찌였고 전국에서 사실상 뭐 거의 꼴찌였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도가 전국 1등이었다가 꼴찌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현 구청장님께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신 게 큰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렴도를 또 여러 분야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직원들의 문화,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8년 동안 구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구청의 청렴도를 다시 1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청장이 직접 이 청렴을 챙기는 구청장 직속에 청렴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렴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의 모든 그동안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다 직접 바꾸고, 그리고 감사도 진행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춘수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네,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역사는 우리 정의당의 정 후보님, 역사는 위대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죠. 그다음에 역사를 평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듯이 본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인 자랑스러운 인물, 산업혁명과 경제개발의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의 흉상을 꼭 철거를 해야만이 되겠느냐? 네, 정재민 후보 답변하시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법을 뜯어고치고 18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는 했지만 산업화 역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지금 이 나라를 만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 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진짜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공장에서 일하고 탄광에서 해외에서 일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공이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구청이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청소년 시설이 있는 곳에 이런 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이 안전한 영등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등포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시죠. 네, 역사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흉상을 철거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는 그 보수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의도 있을 테고 또 소녀상을 설립하자는 얘기에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꼭 그때여 박정희 대통령의 그 흉상을 철거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소녀상을 세워야 된다. 조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합하는 차원으로 해야죠. 네, 정재민 후보 1분. 네, 답변 관계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저는 지금 박정희 흉상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6은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그 흉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5.16 혁명 발상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흉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이 세운 흉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쿠데타이지 혁명이 아닌데 지금 헌법 질서를 버젓이 위배하고 있는 시설물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 흉상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해야 된다. 물레공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양창호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는 2분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구청장 후보 양창호입니다. 저는 이번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우리 영등포 비전을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가 영등포다, 즉 좋은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등포가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영등포의 도심은 영등포역 중심권과 여의도에 있습니다. 영등포역 중심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무늬만 KTX 2회가 정차되는 것을 6회로 늘려 정차시켜 영등포의 유동인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권의 인도, 포장마차, 상가 물건들을 잘 정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동선을 연장해서 신풍역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양평 이동의 강서 세무서역, 영등포동의 롯데 빅마켓역, 우신초 사거리역, 사르가 시장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전철, 신림선과 서부선의 역세권을 서부선 역세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네별 개발 가능한 부지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영등포다, 즉 착한 도시 영등포 만들겠습니다. 사회약자도 편하게 살기 좋은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의 우리 영등포 청년을 고용할 경우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시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우선 경로당을 2곳 설치하겠습니다. 영등포 가해TV를 만들고 가해TV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 자기주도 학습관과 구립공부방에서
구청이 파견한 선생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창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앙부처 2급 공무원, 서울시의원, 국회보좌관, 기업의 임원을 두루 거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영등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기령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기령 후보 질문 3초입니다. 후보의 그 공약지에 보면 서울시 예산으로 당산역과 대림역 지하화를 공약하셨는데 서울시가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4곳에 대한 지하화하는 부분의 용역을 진행시켰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2곳이 해당됩니다. 신대방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구간, 즉 대림역이 속한 구간과 구청에서 합정까지 연결되는 당산역이 속한 구간입니다. 즉 대림역이 속한 구간의 비용은 약 9,600원이 들 것이고 당산역에 속한 구간은 약 6,600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 타당성 과정에 경제적 타당성이 약간 낮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산역 같은 경우에 향후 목동선이 연장되어서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뉴타운으로 연결될 경우에 많은 탑승 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과정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림역 지하 부분도 사실은 대림역이 지상 구간을 올라오면서 많은 소음과 그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청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영등포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시죠. 예, 그 공약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양 후보께서 그 지금 영등포 추사를 본다면은 여기에 뭐 후보님께서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현안이라고 지금 말씀도 전에 했었는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풍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우신 네, 답변하시죠. 네. 저는 영등포 인구가 2007년 약 그 40만 6천 명에서 최근 36만 7천 명 정도, 8천 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매년 한 4천 명씩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등포가 이 유동인구를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도시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초등학교 교육 수준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약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한 중간 정도 한 12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22학년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잘 살기 좋은 도시 영등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해서 영등포 인구를 획기적으로 높여놓을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 문제 우선으로 해서 영등포를 다시 재창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현일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조선 선제 몰유선 센터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 있었다고 아까 양창 후보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제 공약집에도 원점 재검토라고 썼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네.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당산이동 조선 선제의 건축 허가 과정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수렴 과정을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에 거쳤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 선제 앞은 사실은 우리 당산 서중과 방서초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학로입니다. 그리고 그 협소한 도로에 주민들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곳에 당산 이동에 조선 선제가 건축가 되었는데요.
2010년도 8월경인가 우리 롯데 빅마켓, 롯데마트 당시 앞에 우리 영등초등학교 학생 2명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선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로 잡아두지 않으면 그런 사고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선제 문제를 반드시 재검토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일부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죠. 네, 그 양창호 후보님의 그 공약에 보면 그 영등포동, 양평동 중공업 지역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 총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영등 중공업 지역은 1939년 조선 총독부가 제초에 이제 3.9km/평방미터를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66년도에 최고점에 올라서 서울시의 13.1%가 사실은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10%가 해제되고 3.3%, 약 20km/평방미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의 25%가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공업 지역 중에 이 중공업 지역이 과거 2009년도 서울시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정비발전구역과 계획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영등포가 정비발전구역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수립해놨는데 나머지 구역, 계획관리구역이나 존치관리구역에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영등포 중공업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조선선제건이나 아까 뭐 물레동의 그 갈등 요인이나 이런 요인들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네, 이번엔 김춘수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우리 저 양창호 후보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공약을 하셨죠. 구체적인 그 연계획은 취업 시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취업 박람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기업에서 과연 영등포 구청이 주관하는 취업 박람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예, 제가 우리 영등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는 먼저 우리 영등포에는 지금 중공업지역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입주한 회사들에게 실제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 영등포 청년을 취업시킬 경우에 사실은 지원 방안도 영등포청이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 수단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그 영등포 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취업 박람회를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등포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취업 박람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우리 영등포 구청, 우리 청년들이 하는 민관청 취업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과 수시로 지식산업센터 기업과 구청이 개입하는 그런 취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 공약 사항입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있고 중소기업에 못 미치는 약소기업이 있어요. 과연 일자리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약소기업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일단 우리 약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간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등포가 비전을 보여주고 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준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제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만들어가면서 우리 영등포 청년들이 정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공약 사항입니다. 네, 이번엔 정재민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네, 질문 시작하시죠.
예, 양창호 후보님은 2010년 한나라당, 2014년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셨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역임하셨고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른미래당 구청장 후보로 나오셨고 이에 대해서 철새 정치인 박근혜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먼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아닙니다. 우병우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2014년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보수가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안 하겠다고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김병준 전 부총리, 이석연 법제처 전 처장까지 서울시장을 기피하거나 모두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대구 수성구 가서 뼈를 묻겠다고 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시장 후보는 사적상의 격으로 수도권을 지키겠다고 해서 저는 본인이 중도 보수를 대표해서 안철수 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을 지키겠다 그러길래 저도 같이 서울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영등포 구청장에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재 영입 이후로 영입되어서 바른미래당 영등포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절대 제가 좋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철새 정치인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죠. 예, 그 양창호 후보님 공약 중에 워킹맘이 편안한 영등포 공약을 보면은 공약 내용이 대부분 미세먼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워킹맘들의 현실이 미세먼지만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슈퍼우먼 방지법 공약을 내면서 잠도 못 자고 자기 시간을 못 갖는 워킹맘들의 삶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워킹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공약이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워킹맘의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과정에 미세먼지로부터 노출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등포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해서 우리 영등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주위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안철수 시장의 후보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정할 경우에 서울시와 구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 워킹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될 거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위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수정도 개성해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조기룡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네, 조기룡 후보 공약 2분 발표해 주시기. 저 크게 말씀해. 자리를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 후보님 나가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 후보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석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석을 하시면은 네. 퇴장하시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간 영등포 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정치인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치 신념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등포 미래 100년을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영등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화 지역으로 선정이 된 만큼 5년 동안 정부 예산 500억을 투자하고 민간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영등포를 4차 산업에 비롯한 경제 핵심의 메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 메디카 특구를 활성화시켜서 해외 의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영등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신 제2 세종문화회관을 조속히 시일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왕권 대표 공연장을 건립해서 클래식 상설 공연을 물론이고 1년 360일 국민들의 고품격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변 물청소를 확대하고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한기 정화 설비를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편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이 앞장서서 아이들을 벌살피고 키우겠습니다. 지방정부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조기령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구청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등포 미래 100년을 조기령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이번엔 최은일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문 시작하시죠. 네, 재물포길 지하 공약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재물포 터널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쪽에 출구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셨는지요. 또 하나 이런 공사 관련해 가지고 비산먼지, 소음, 공사 차량 안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조기령 후보 답변하시죠. 예, 서울시에 조금 전에 우리 김춘수 그 당시 사회건설 위원장께서도 관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출구에 대해서 저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과 여러 차례를 만나서 주민의 주민 의견을 수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준비를 했고요. 미세먼지의 방향에 대한 대책 계획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방향 계획을 꾸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그러면 그 양평동과 여의도 인근 환기구 인근 주민 민원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정재민 후보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한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탈출구입니다. 우리 최혜리 후보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시정 업무를 또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 계획을 실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거를 그 2012년도에 저희들이 알면서 그거에 대한 한기구가 아니고 탈출구로 이거를 변경 신청을 해서 주민에 대한 안전의 대책을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춘수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그 8년간의 우리 조기령 후보께서는 청장으로 재임 시에 많은 지적 사업도 있었고 또 많은 그 국민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셨던 역전의 청장님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번 공약을 내놓으신 그 상황에서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네. 네. 시간이 네. 이제 조기령 후보 답변하시죠. 지금 스마트 메디컬 특구에 대해서는요. 타 구에서는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가 한 1년도 걸리지 않냐고 정부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영등포의 의료진과 또 관광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영등포가 인정받는 그렇게 스마트 메디카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추사적으로 나간다면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네, 추가 질문하시죠.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이 41.3%로 전국 1위라고 하셨는데 남성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도 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저희들이 41.3% 정도 여성 간부들이 제 공약도 기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깁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 공직자 1,400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50%가 넘어섰습니다. 비율을 한다면 아직 41% 여성 공무원이 더 앞으로도 더 증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재민 후보 예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 영등포구 청렴도가 전국 1위를 한 것은 저는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영등포 청렴도는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조선선제물류센터 관련해서 조기령 후보님 임기 시절에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해결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셨길래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가 저희들이 6년 연속 기간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수십 년 전에 민원이 끊기지 않는 한 분이 지금도 계속 공익위원회 지금 건의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연 1,800건 이상 영등포가 우리가 신길동 주변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미세먼지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행정적인 민원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 한 번 상은 싹 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2017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제 하위의 부분이 나타난 걸 보고 우리 직원들에게 참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를 걱정할 건 뭐냐.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모두 제 탓으로 네, 정재민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예. 그 서울시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님 중에 공천을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조기령 후보님이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공천 파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현직 구청장이 공천을 못 받는 정도면 실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천 심사에서 훌륭한 분들이 세 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일 후보까지 저까지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단수 후보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재심 신청을 했는데 재심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최고에서 그냥 기각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탈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문제가 한 가지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
구청장으로 남고자 지금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창호 후보 순서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조기령 후보님의 책자형 공공물 공약을 보면 제2 세종문화회관, 즉 물레동 SK 기부체납 공공용지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영등포의 한 국회의원이 제2예술의 전당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이 똑같은 내용임에도 이름만 바꿔서 계속 공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동일한 내용인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그거는 동일한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화적인 선안권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러한 제2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공연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집을 해서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 중심을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공연 예술 공연이 실시할 수 있도록 365일 동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죠. 아니 국민들이 알기에 동일한 용어를 써줘야지. 현직 국회의원은 예술의 전당 짓겠다 그러고 또 동일한 정당에 속했던 구청장은 세종문화회관 짓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건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 후보의 공약에 보면 대림동에 특목고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특목고가 국제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인지와 어디에 만드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 후보가 잘 알다시피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가 우리가 지금 일개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정비를 해서 통합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특구를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지금 영등포는 새로운 영등포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과 녹지공원 그리고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영등포 주민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구청장 직속으로 교육보좌관을 신설해서 서남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명문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신설하고 학교 주변 보행 안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서울 최하위 수준의 1인당 녹지 공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 한강, 안양천, 도림천, 색강을 순환하는 녹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지방 병무청 부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등 많이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영등포 주민이면 녹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통과 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이 밀집한 신길, 대림동에서 주차난 관련해서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서 이러한 영등포의 주차난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춘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최 후보님은 물레동 공공용지에 제2예술의 전당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소유주가 영등포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를 준공 후 관리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대림 신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외에도 대선 제분 및 영일시장 부지에 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발전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핀테크 신산업과 창발적 문화, 전통시장이 어울리는 복합 산업 문화 거점 공간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물레동 공공고지에는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을 만들고 예술인 지원센터 등이 어울리는 복합 문화 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여론 수렴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신길 대림 경찰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남권의 종갓댁이면서 상당히 큰 영등포라고 하지만 경찰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가 서울의 3대 도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중구에는 중구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는 종로경찰서와 해화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는 3대 도심지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림동과 신길동에 경찰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과거에는 그 행정부서와 치안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량진서 구로경찰서 그다음에 영등포 경찰서 3개소에 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주민의 그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로 하나로 통합을 시켰었거든요. 왜 대림 신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영등포 경찰서 같은 경우는 간내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 인력이나 또 물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산이나 물레동, 영등포동 그리고 여의도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지만 대림동,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우리 지역이 아니라 동작구 노량진 경찰서에서도 관할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넓고 그리고 수많은 안전과 그리고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는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구의 대표로서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영주 국회의원님과 신경빈 국회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행정부에 이러한 경찰서 신설 문제를 아주 다각도로 요청을 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신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정재민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최현일 후보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민생 행정을 구정에 접목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고 적폐청산의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레공원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적폐의 상징이자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박정희 흉상 문제에 대해서 최현일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70% 이상대의 국정 지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은 지방 분권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 행정을 이끄는 리더가 이제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흉상 그 문제는 아까 김춘수 의원님과 김춘수 후보님과 정재인 후보님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구청장이 되면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 위원회 많은 분과가 생길 겁니다. 그 분과에서 주민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해법을 활용해서 또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네,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최현일 후보님 공약에 그 영등포 고가 철거 공약이 있습니다.
그 영등포 로타리는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영등포 고가는 여의도와 영등포, 영등포와 강북을 잇는 직통 도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9만 5천 대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간선 도로인데요. 만약에 영등포 고가를 철거하시면은 서남권과 강북의 교통이 끊어지는 문제, 그리고 9만 5천 대 통행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등포 고가 차도는 그 영등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과거 7, 80년대 콘크리트 구시대 유물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 아영 고가 등을 철거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같은 거 걱정하는데 7, 80년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고도의 교통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차가 막힐 이유가 없습니다. 21세기 디지털 4차 산업 시대 고가 차도는 이제 도시 경관과 주변 상권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고가를 철거하고 영등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세워서 주변에 관광객, 외국인 그리고 주민들이 모이는 명품. 네, 이번엔 양창호 후보 순서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저도 최현일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 공고문을 만드는 과정에 이 후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두 홍보물에 같은 내용이 포함될 텐데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건대 첫 번째 준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의 공약을 뺏기기 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그 목동선 조속 추진이라는 공약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실 영등포 구민과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게재가 되어 있길래 어떤 경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예비 공보물과 본선 공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른 후보께서 뭐 답변하시는데 비슷한 답변입니다. 예비 공보물 과정에서도 그 우리 선거에 임하는 캠프 관계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공약을 반영하고 특히 또 당의 공약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취합하고요. 또 예비 공보물을 내는 시점과 본선 공보물을 싣는 시점이 2달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 그리고 당의 공약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또 다른 후보의 좋은 공약이 있으면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공약 같은 경우 다른 후보들이 몇 가지도 차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함께 서로 좋은 공약은 나누고 함께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양창호 후보 추가 질문하시죠. 네, 최 후보의 공약 차용과 정책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준비한 후보라면 미리 공약을 다 개발한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그걸 더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공약 내에 없던 것이 많이 생긴다든지 뭉텅그려진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목동선은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이게 신풍역까지 연결해서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까지 같이 혜택을 입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목동선 자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하시죠. 그 양창호 후보님 말씀하신 부분 목동선 경철천 조속 추진은 저 또한 똑같은 공약이고요.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조기령 후보 순서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우리 최유리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부도로 사업소 이전 부지의 주민문화복지타워 조성에 대해서 남부도로 사업소 이전을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남부도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8년에 이제 이전 완료가 예정되고 있죠. 그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남권 문화복지 타운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청장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환경 그리고 그런 거를 그 협의를 할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청장 직속 하에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위원회에서 모든 공약들과 기존의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와 어떤 복지 그리고 문화
이런 게 총체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영등포,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보충 질문하십시오. 그 남부도로사업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올 금년은 안 될 것이고 내년도 계획을 언제 정도 잡고 있는지 부지는 이전 가야 되는 부지는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게 지금 시유지로서의 구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과 그리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솔한 소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주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복합시설로 조성하되 세부시설로는 공연장, 박물관 등의 그런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적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 김춘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자세는 과연 직무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또 진실과 양심을 다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로 임하느냐, 가장 중요한 덕목이겠죠. 밝고 희망찬 영등포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망되지 않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역할 다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정재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의당 구청장 후보 기호 5번 정재민입니다. 민선 1기부터 4기 영등포 구청장 모두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선 5, 6기 구청장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고 영등포구 청렴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영등포를 불명예 도시로 만드는 데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제 영등포 적폐 시대를 끝내주십시오. 저는 영등포에서 시민운동을 10년간 하면서 언제나 주민 편에 서왔습니다. 생선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장에 잡균이 있지 않는 것은 숯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작지만 한국 정치의 부패를 막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기호 5번 정재민에게 힘을 주십시오. 영등포를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양창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영등포구청장 후보 양창호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정당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찾는다고 해서 나타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전화한다고 전화 받아주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은 구청장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단번에 영등포 구청장에 당선되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태주는 한 표 한 표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오만하거나 제가 잘나서 당선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의 낙선을 하다 보니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민 한 분 한 분 잘 섬기면서 편안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 한 번 주십시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구청장 후보 양창호가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소속 조기룡 후보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듣겠습니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영등포구청장 후보 조기랭입니다. 이번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영등포 민심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낙하산 공천으로 영등포 구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저는 구민들의 부름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시원합니다. 저 후보들 뒤에는 당이 있지만 제 뒤에는 영등포 구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오로지 영등포 구민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95년 처음 구의원에 출마할 때도 그렇고 2010년 구청장에 출마할 때도 그렇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직 영등포 주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영등포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호 6번 조기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이면 당을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등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당을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가까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기호 1번 최현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등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현일입니다. 네, 영등포 구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바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점을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약속한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